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아무리 감성돔 낚기가 쉽다는 가을이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문 낚시인들의 이야기, 입문자나 초보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문자나 초보자들이 감성돔 낚시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낚시 방법을 정확하게 몰라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입문자와 초보자를 감성돔 낚시의 세계로 유혹하는 계절입니다. 낚시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대충 비슷하기만 하면 감성돔이 낚이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가을 감성돔 낚시를 속성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감성돔을 반쯤은 낚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 방법들을 현장에서 얼마나 적절히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은 찌 선택. 가을 감성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찌 선택입니다. 특히 입문자의 경우 갯바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종류나 고부력질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찌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은 감도와 가시성 그리고 조작성과 파도 타는 능력입니다. 감도가 좋은 찌가 유리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시성은 입질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조작성은 각종 견제 동작이나 유인 동작을 효과적으로 취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파도 타는 능력은 찌가 수면에 안정된 자세로 떠 있어야 미채비가 안정되고 가시성도 확보되기 때문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상과 같은 4가지 기준은 상황에 따른 찌 선택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낚시터 현장에서 사용할 찌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 포인트의 수심과 조류입니다. 노리는 수심층과 조류의 속도에 따라 효과적인 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심 깊은 포인트를 공략할 때는 무거운 수중찌나 수중봉돌을 사용할 수 있는 고부력찌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막대찌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심이 얕은 곳이나 갯바위 벽 쪽을 공략할 때는 예민한 저부력찌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감도를 생각하면 찌는 부피가 작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얕은 수심에서 구멍찌를 사용할 때는 크기가 작고 부력이 약한 찌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얕다고 해서 무조건 감도가 좋은 저부력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거친 상황에서는 가시성이 좋고 파도를 잘 타는 부피 큰 찌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파도가 있을 때는 감성돔의 경계심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찌의 감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도가 너무 좋은 찌는 파도에 휩쓸려 물속에 잠기므로 입질 파악에 혼선을 줍니다. 조류가 빠를수록 미채비는 천천히 가라앉게 됩니다. 따라서 조류가 빠를수록 고부력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조류가 느린 곳을 노릴 때는 저부력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파도가 있을 때는 조작성이 좋고 무거운 수중봉돌을 달 수 있는 고부력질을 쓰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파도와 마찬가지로 바람에 따라서도 찌를 달리 선택해야 합니다. 바람이 약할 때는 감도가 좋은 찌가 유리하고 바람이 강할 때는 중량이 무겁고 가시성이 좋고 부력이 높은 찌가 더 유리합니다. 가을에도 좁쌀봉돌은 필수. 가을은 잡어가 많은 계절입니다. 잡어를 피해서 미끼를 가라앉힐 수 있는 채비가 필요합니다. 미끼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목줄에 좁쌀봉돌을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미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끼가 감성돔이 있는 수심층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목줄에 좁쌀봉돌을 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미끼가 가라앉는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좁쌀봉돌은 찌의 감도를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수중찌로 상쇄할 수 없는 잔존부력을 없애 찌의 어신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해줍니다. 또한 수중녀나 포말에 의해 복잡한 조류가 형성되는 곳에서 미끼가 떠오르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주는 역할도 합니다. 목줄에 좁쌀봉돌을 달지 않으면 미끼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좁쌀봉돌이 없는 채비는 감성돔을 만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목줄에 좁쌀봉돌을 다는 것은 채비의 자연스러움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좁쌀봉돌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진가를 발휘합니다. 조류의 변화나 감성돔의 수심층 등 여건에 맞게 좁쌀봉돌의 개수와 위치를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갯바위 벽 쪽을 노리는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작은 좁쌀봉돌을 사용해 갯바위 벽 쪽에 채비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좁쌀봉돌을 다는 위치는 바늘 위 3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을 감성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략처는 수중녀 주변입니다. 이 수중녀를 공략할 때도 좁쌀봉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중녀를 공략할 때는 목줄 중간보다 위쪽에 좁쌀봉돌을 하나 다는 게 좋습니다. 미끌림이 생기더라도 목줄 아랫부분에 있는 바늘이 걸리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중녀 아래쪽을 공략할 때는 목줄 중간에 다는 봉돌이 의미가 없으므로 차라리 바늘 가까운 곳에 다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류가 빠를 때도 좁쌀봉돌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좁쌀봉돌을 사용하면 미채비가 과도하게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목줄에 좁쌀봉돌 2-3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다는 게 바람직합니다. 조류가 흐르지 않을 때도 좁쌀봉돌은 필요합니다. 조류가 흐르지 않으면 감성돔의 활성도가 떨어져 입질이 둔해집니다. 이럴 때 좁쌀봉돌로 찌의 잔존부력을 없애주지 않으면 간사한 입질을 제대로 간파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잔존부력 제거용 봉돌을 돌의 바로 밑에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감성돔 낚시를 할 때 목줄에 다는 좁쌀봉돌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B봉돌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비를 빨리 가라앉히고 싶은 마음에 필요 이상으로 큰 좁쌀봉돌을 달면 감성돔에게 위화감을 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좁쌀봉돌은 감성돔 낚시 채비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줄에 좁쌀봉돌이 없는 채비는 제대로 된 감성돔 낚시 채비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성돔 포인트의 핵심은 조류와 수중녀. 감성돔 낚시에서 포인트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류와 수중녀입니다. 조류에 변화가 생기는 곳이나 수중녀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을 감성돔 낚시 포인트 선정의 기본입니다. 먼저 조류에 따른 포인트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성돔 낚시를 시작할 때는 조류를 먼저 살펴 중점적으로 공략할 포인트를 정하고 그 후에 낚시 방법을 결정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노려야 하는 곳이 조류의 합류 지점과 같이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감성돔의 활성도가 높은 가을에는 조류의 합류 지점이 가장 이상적인 포인트입니다. 서로 다른 두 조류가 만나는 합류 지점과 같이 조류에 변화가 있는 곳을 노린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움직이는 조류의 어느 부분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가는 세심한 관찰력이 없으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수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조류가 움직일 때는 그 변화가 수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조류가 느린 곳이라도 수면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공략할 만한 가치가 있는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가 변화하는 곳을 공략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입질 예상 포인트에 직접 밑밥을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밑밥은 항상 조류의 상류에 뿌려 포인트로 흘러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밑밥 투입의 대원칙입니다. 다만 감성돔의 활성도가 높은 가을에 조류가 매우 느린 상황에서는 수중녀 부근에 넓게 밑밥을 흩뿌리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느린 조류 때문에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감성돔의 활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중녀를 공략할 때는 미끌림을 감소하고 찌밋 수심을 조절해야 합니다. 수중녀에 채비가 걸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감성돔을 낚을 수 없습니다. 수심이 깊어 바닥층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광범위한 지역을 탐색해야 합니다. 이때 찌밋 수심을 수시로 바꾸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밑걸림이 없으면 찌밋 수심을 더 주고 밑걸림이 생기면 조금 올리는 식으로 물밑 지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밑걸림이 없더라도 노래미나 쏨뱅이 같은 바닥고기가 낚이면 찌밋 수심이 어느 정도 맞았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바닥층 고기는 수중녀 주변에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물고기가 낚인다는 것은 미끼가 수중녀 주변까지 접근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미끼가 수중녀나 바닥층 가까이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어종으로는 앞에서 말한 노래미나 쏨뱅이뿐 아니라 쥐노래미, 배도라치, 미역치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볼락이나 용치 놀래기가 낚이면 찌밋 수심을 조절해 약간 더 깊은 수심을 노리는 게 효과적입니다. 밑밥 투입 방법 모르면 평생 헛방.
밑밥은 채비만큼이나 감성돔 낚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밑밥은 뿌리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 아직 감성돔 낚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은 밑밥 투입을 잘 못해 감성돔을 멀리 쫓아버리는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지금부터 상황에 맞게 밑밥을 뿌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밑밥을 띠 모양으로 길게 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밑밥을 단단하게 뭉쳐서 던지면 포인트가 집중되기 때문에 빠른 입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채비를 멀리 던져서 밑밥이 뿌려진 띠를 따라 끌어들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공략법입니다. 이때 찌미 수심을 전체 수심보다 길게 준 채비로 미끼를 바닥층에 붙여서 끌어주는 게 좋습니다. 조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성돔이 바닥층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끌림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줄에 다는 좁쌀봉돌의 위치를 중간 위쪽으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이라면 수중녀나 간출녀 같은 장애물 부근에 인위적인 포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1, 2m 간격을 두고 서너 곳에 밑밥을 뿌리면서 그 주변을 두루 탐색하면 됩니다.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을 임의로 설정한 다음 각 모서리에 해당하는 곳에 밑밥을 뿌리고 중앙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류가 너무 빠른 곳에서는 아무리 수심이 얕더라도 이 방법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수심이 다소 깊더라도 조류가 멈췄을 때는 이 방법이 효과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멈췄던 조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도 밑밥 뿌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물돌이 때라고 하는 이 시간대는 감성돔이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먹이 활동에 나서는 감성돔들은 조류가 멈췄을 때 뿌려둔 밑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멈췄던 조류가 움직일 때 밑밥을 잘못 뿌리면 공연히 밑밥띠만 분산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새로 뿌리는 밑밥은 기존 투입 지점보다 약간 거리를 두고 조류 상류에 투입해야 합니다. 조류가 느릴 때는 2, 3m, 조금 더 빨라지면 3, 4m, 더 빨라지면 그보다 더 멀리 밑밥을 뿌려야 합니다. 이처럼 조류의 빠르기에 따라 밑밥 투입 지점을 달리해주면 밑밥띠가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집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을 감성돔 낚시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필수 지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성돔 낚시에 도전하고 싶은 입문자들이나 감성돔을 낚고는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가을에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성돔 손맛을 보시기 바랍니다.